두 번째로 WKS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주요 단계별, 개발 단계를. 그때 이제 이 주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서 먼저 좀 굉장히 좀 헛갈릴 수 있는 새로 배우는 어떤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먼저 좀 배우고 실습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엔진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IBM으로부터 이제 어떤 전체적인 내부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전달을 받지 못했지만 사이어 엔진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Statistical Information and Relation Extraction 이라는 이제 약자고 사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 사이어 엔진을 통해서 트레이닝하고 빌드를 하죠. 그러면 사이어 어노테이터가 나오고 얘가 이제 ML 어노테이터라고 보는 거죠. 이 ML 어노테이터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인 거고요. 여기에 언신 데이터, 그러니까 블라인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죠. 블라인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도메인에 맞는 멘션, 엔터티, 릴레이션, 멘션, 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거죠. 이제 요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익스트랙션을 해주는 해당 도메인에 특화된 어떤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을 뽑아주는 걸 학습을 했고요. 그것들을 그 결과물로 이제 어노테이터, 사이어 어노테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 어노테이터죠. 얘가 나온 것을 디플로이를 해줍니다. 웩스 혹은 NLU 혹은 WDS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타입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입 시스템은 그 사이어 엔진의 레포지터리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이어 엔진이 뭔가를 학습할 때 이 타입 시스템이 없으면은 걔가 어떤 멘션 타입인지, 엔터티 타입인지, 릴레이션 타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뒤에 더 자세히 각각을 다 설명드릴 텐데 이제 크게 이 멘션 타입, 엔터티 타입, 릴레이션, 멘션 타입, 릴레이션 타입은 자바 이제 코딩을 해보셨으면 좀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아실 텐데 자바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멘션, 엔터티, 릴레이션, 멘션, 릴레이션은 그 타입의 각각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을 좀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멘션에 대해서, 멘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자, 버락 오바마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하고 He visited London this year 했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와서 얘가 멘션을 익스트랙션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버락 오바마, 프레지던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he, 런던. 이런 거 이제 멘션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언급이라고 나오죠. 뭔가 언급이 된 거죠. 이 단어에 대해서. 근데 얘는 이 멘션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뭐 디펜던시 트리 기반에서 명사 또는 수식어를 포함한 명사구를 상호찬조 해결을 통해 후보들로 추출한 결과다.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각각의 멘션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세 가지 버락 오바마, 프레지던트, 히는 같은 거죠.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랑 같은 멘션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US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뒤에 있었다. 그러면은 US라는 것도 멘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멘션이 가진 정보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엔터티 타입, 그다음에 멘션 타입, 멘션 클래스, 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애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 네 가지 애트리뷰트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엔터티 타입은 각각 얘가 펄슨이냐, 오가니제이션이냐, GP, 지오그래피컬 폴리티컬 엔터티냐, 뭐 로케이션이냐, 뭐 이런 것들을 타입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멘션 타입은 얘가 고유명사인지, 뭐
그냥 명사인지 아니면 대명사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이런 것들. 멘션 클래스는 특정 참조니 1번 참조냐 부정정량 참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개념은 지금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롤은 뭐냐면 이 엔터티 타입이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런던 같은 경우에 GP라고 돼 있지만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도 GP라고 돼 있지만 이 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런던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이 앞뒤 컨텍스트로 봤을 때 이 문장은 로케이션이죠. 오가니제이션이 아니고 뭐 이런 거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로케이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이제 쓰인 거고요. 그래서 부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롤이라는 그 애트리뷰트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엔터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엔터티는 여기 보시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멘션들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다시피 같은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엔터티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일단 멘션들을 보고 이게 같은 의미를 다 같이 버락 오바마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지는 멘션들의 그룹을 이제 엔터티라고 부르시면 되고, 엔터티도 애트리뷰트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티 타입과 엔터티 서브 타입이 있고요. 릴레이션 멘션은 앞에 보시면은 멘션과 엔터티의 관계가 릴레이션 멘션과 릴레이션의 관계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릴레이션을 언급된 거니까 관계적 관계를 언급한 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 his wife랑 got married him은 의미적으로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데 표현을 달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멘션이죠. 언급한 거죠. 어떤 릴레이션을 언급한 건데 좀 다르게 표현했고 그것들을 각각 릴레이션 멘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 멘션의 정의를 보면 두 멘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같은 의미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릴레이션 멘션도 각각 애트리뷰트이 있어서 릴레이션 타입, 텐스, 모달리티,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릴레이션은 정의를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릴레이션 멘션들의 그룹이죠. 그래서 여기서 he is his wife랑 got married him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개는 얘를 대표하는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것을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군요. 스파우스 오브. 그래서 릴레이션은 엔터티가 두 개가 항상 와야 되고 이 앞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앞뒤 순서가 중요하겠죠. 버락 오바마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릴레이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꺼번에 다 지금 어떤 텍스트가 버락 오바마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고 미셸 오바마 is his wife. She got married him in 1992. Her husband is 버락 오바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런 관계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엔터티 정보가. 그래서 회색으로 된 이 사각형은 뭘까요? 이게 이제 엔터티죠. 엔터티고 요 가로에 있는 게 엔터티 타입이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도 버락 오바마 퍼스라는 엔터티 타입을 갖고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GP라는 엔터티 타입을 갖고 있죠. 그 안에 있는 건 멘션이에요. 멘션. 그래서 미셸 오바마랑 와이프랑 허는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적으로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룹을 모아둔 게 엔터티라는 거죠. 그래서 미셸 오바마는 엔터티고 이 안에 같은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언급들은 이제 멘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버락 오바마라는 엔터티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버락 오바마와 허스번드, 히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화살표로 표시한 거는 릴레이션 정보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 릴레이션 멘션을 보면 같은 관계 정보를 표현해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그룹화해서 한 번에 부르는 게 릴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 어노테이터 어그리먼트, IAA라고 이제 약어로 부르는데, 인터 어노테이터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인터 어노테이트 어그리먼트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어노테이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어노테이터가 이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어노테이션의 품질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여러 가지 뷰를 봐야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하는 과정, 그러니까 서로 어노테이터가 달리 어노테이팅을 한 엔터티 타입을, 같은 단어를 두고도 다양하게 엔터티 타입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의견을 합의를 보는 과정이 인터 어노테이터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게 되는데, 하나는 매크로 어널리시스가 있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어널리시스는 그 웩스가 이런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각 엔터티 타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F1 값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 엔터티 타입은 지금 0.29인데 수치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통계 정보를 보고, 이 엔터티, 이 라벨링이 잘못됐구나, 니네가 태깅을 잘못했구나, 혹은 니네가 서로 다르게 태깅을 했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합의를 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든 이런 어그리먼트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간에.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거를 통계의 화면을 보고 통계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이제 매크로 어널리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는 뭐 정밀도, 재현율, 그다음에 F1 스코어. F1 스코어는 뭐 정밀도하고 재현율의 그 조합 평균이니까요.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F1인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이제 타입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쿨루 타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으로 쓰고 있는 뉴스 도메인에. 근데 거기서는 이제 수치를 엔터티 타입은 뭐 85%가 나와야 되고, 롤 멘션 타입 클래스는 95%, 뭐 코 레퍼런스는 90%, 뭐 코 레퍼런스 이런 것들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휴리스틱한 거라, 쿨루라는 타입 시스템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의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매크로 어널리시스는 어떤 통계 정보를 보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거고, 얘는 마이크로 어널리시스는 직접적으로 태깅을 한 걸 보고요. 그러니까 A라는 어노테이터가 태깅을 한 거랑 B라는 어노테이터가 태깅을 한 것을 서로 보면서, 실제로 태깅한 것을 보면서 이제 멘션은 어떻게 했는지, 엔터티 타입을 어떻게 했는지, 릴레이션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제 어노테이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과정이죠. 그게 마이크로 어널리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WKS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WKS에서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프리 어노테이션을 하는 것에만 사용이 돼요. 프리 어노테이션을. 그러니까 휴먼 어노테이션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라벨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당 도메인에서 많이 쓰는 어떤 엔터티 타입들에 대해서는 딕셔너리를 미리 만들어서 매핑을 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휴먼 어노테이션을 하기 전에 미리 프리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태깅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휴먼 어노테이터가 이제 어노테이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고 뭔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죠. 특정 엔터티 타입이라든가. 그래서 WKS의 딕셔너리 구조는 렘마라고 하는 이런 것과 포스코드, 그 다음에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어라 그래서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형. 그 다음에 포스코드는
여기 보시면 한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명사냐 고유명사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페이스는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IBM은 명사인데 동의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프리 어노테이션에 사용할 수가 있죠.